오늘은 구글 제미나이와 함께 GAIQ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GAIQ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GAIQ는 최근에 구글 애널리틱스 서티피케이션, 약자로 GAC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영상에서는 현업에서 더 많이 쓰는 GAIQ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GAIQ는 구글에서 스킬샵을 검색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단 더보기에도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세 번째, GAIQ는 이론보다 대부분 실무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공부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나 3번 정도 선행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3회차에 본격적으로 시험해보면 높은 확률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70분 안에 50문제 중에 40문제만 맞추면 되고 24시간마다 한 번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통과 못하면 내일 다시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GAIQ의 특징이었고 이제 제미나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할 제미나이는 무료 버전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문제를 입력하고 답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로 제가 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는 원활한 영상을 위해서 약간의 사전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답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직접 무작정 복사해 놓고 답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25년 4월에 진행했던 문제들입니다. 전체 50문제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10문제 정도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애널리틱스 실시간 보고서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30분 내에 발생한 이벤트라고 답을 주죠. 예, 맞는 답입니다. UA4에 보고서에서 보면 실시간 기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 30분 동안의 활성 사용자 또는 5분 동안의 활성자 수라고 30분 이내에 실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지난 30분 내에 발생한 이벤트가 정답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답을 너무 간결하게만 대답을 해주므로 간단한 설명도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애널리틱스 기능을 사용해 어떤 애널리틱스 기능을 사용해야 다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주하는 매장 내 고객 데이터와 함께 분석 데이터를 조회하는 대시보드를 개발할 수 있나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답은 측정 프로토콜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답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데이터 API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측정 프로토콜은 오프라인 데이터를 GA4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측정 프로토콜이고 데이터 API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회하는 대시보드를 따로 만들 때 그때 GA4에다가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 API라는 걸 이런 구글 문서를 확인해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맞춤 대시보드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API를 이용해서 별도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루커 스튜디오가 이런 기능을 해줍니다. GA4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대시보드에 담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API입니다. 측정 프로토콜이라고 대답한 제미나이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벌써부터 틀렸죠? 제가 틀렸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널리틱스를 설정하는 중에 이 프로세스의 일부로 데이터 스트림을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중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이 좀 어려운데 보면 어디에 위치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디 위치하냐 이런 문제를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데이터 스트림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데이터 스트림은 웹 또는 앱 사이트의 데이터 소스로 속성 내에 위치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자, 관리에 가면 기본적으로 계정 밑에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속성이 이 전체가 속성이 되면서 그 속성 밑에 데이터 스트림이 다시 한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속성은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림, 웹, iOS, 안드로이드 이렇게 분류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스트림은 데이터의 소스로서 속성 내 밑에 속성 안에 위치합니다. 답은 제미나이가 말한 것처럼 1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애널리틱스에서 사용자 수준 및 이벤트 수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간을 제어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애널리틱스 시험 문제의 특징이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말이 어렵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 데이터 보관 기간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 보관 기간이 무슨 소리냐면 마찬가지로 관리에 들어와서 수집 및 수정이라는 카테고리에
데이터 보관을 클릭해 보면 이벤트 데이터는 몇 달을 보관할 거냐, 사용자 데이터는 몇 달을 보관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디폴트가 2개월인데 전부 14개월로 바꿔주고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와 이벤트 수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간은 바로 이렇게 데이터 보관이라는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것이 바로 데이터 보관 기간이라는 기능입니다. 재미나이가 맞았습니다. 자, 5번. 근무 중인 팀에서 왼쪽 탐색창에 데스크톱 사용자로 문화한 필터링된 소스 매체가 담긴 보고서를 새로 추가하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어떤 신규 보고서 템플릿을 이용해야 하나요? 자, 말이 어렵죠? 일단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번 기술 정보 템플릿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 재미나이가 매번 답이 다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틀렸어요. 제가 또 테스트할 때는 하나밖에 틀린 적이 없었는데 10문제 중에 또 틀린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술 세부 정보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스 매체가 담긴 보고서라 그랬죠. 이건 바로 트래픽 획득 보고서입니다. 소스 매체가 담긴 보고서를 기술 세부 정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iOS 아니면 브라우저 그런 것들이고, 방문 페이지는 페이지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인구 통보의 세부 정보는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소스 매체가 담긴 보고서는 트래픽 획득 보고서가 담긴 템플릿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인데 지금 얘는 지금 답을 잘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미나이만 믿고 시험을 보면 큰일 나겠죠. 10문제 중에 벌써 2개인가 3개가 틀려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답은 2번 트래픽 획득 보고서의 템플릿을 사용해야 됩니다가 정답이고,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탐색창에 데스크톱 사용자로만 필터링된 보고서를 추가하려고 한다. 어디다 추가한다고요? 탐색창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마치 이 탐색 보고서에서 추가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비어있음, 이 템플릿이 뭐 있냐 보면 비어있음, 자유형식, 유익 경로 여기 보면 지금 소스 매체가 아니면 획득 보고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탐색창은 이게 아니라 이 보고서 항목에 보면 하단에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주고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한 내용이 있는 보고서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고서 아래 하단에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주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쭉 보여줍니다. 즉, 요 보고서에 추가할 때는 이 템플릿에서 복사해서 써라 라고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트래픽 획득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몇 가지를 내가 조정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 바로 보고서 안에 새로운 보고서가 또 추가됩니다. 이렇게 신규 보고서 템플릿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뭘 한다? 소스 매체가 담긴 보고서는 트래픽 획득 보고서입니다. 애초에 트래픽 획득 보고서에 이렇게 소스 매체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트래픽 획득 보고서이고요. 재미나이도 틀렸습니다. 자, 6번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사용자의 구매 또는 뉴스레터 가입처럼 매우 가치가 높은 이벤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답이 좀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은 4번 주요 이벤트라고 답을 해줬죠.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벤트들을 주요 이벤트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는 애널리틱스에서 관리에 가면 이벤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요 이벤트로 이렇게 켜주면 그때부터 주요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꺼주면 원래대로 돌릴 수 있고, 또는 주요 이벤트에서 새 주요 이벤트를 넣고 클릭하고 직접 해당 이벤트 이름을 넣어주면 그 순간부터 주요 이벤트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앱이나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일반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사전 제공 카드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4번 보고서에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GA4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걸 홈 메뉴, 보고서 메뉴라고 표현을 쓰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GAIQ에서는 이것을 섹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보고서 섹션, 탐색 섹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보고서 섹션과 탐색 섹션은 둘 다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정의된 보고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커스텀 보고서, 즉 사용자 정의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된 보고서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배경과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하얗게 된 부분을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카드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에 제공된 카드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고, 사전 정의된 여러 가지 보고서나 데이터들은 보고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란 말 자체가 사전 정의 보고서란 뜻이고, 탐색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용자 정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보고서가 맞습니다. 자, 8번입니다. 애널리틱스의 속선의 탐색 섹션에 있습니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으로 된 표를 맞춤으로 설정하려면 어느 탐색 기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지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쉬운데 사실은 처음 해볼 땐 좀 많이 어렵습니다. 보면 답은 3번 자유형식 탐색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탐색 섹션이라 그랬죠. 바로 탐색 섹션입니다. 섹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는 선택해서 보면 되겠지만, 여기 보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표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런 건 바로 자유형식입니다. 여기 보기에도 좀 표처럼 되어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들이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자유형식 보고서가 맞습니다. 자, 9번입니다. 게재한 다양한 광고가 전환 경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어 분석 경로 보고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였죠. 자, 이 보고서를 보면 광고를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마치 이거 제미나이의 답을 맞다, 틀리다를 판별하는 것만 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답을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요. 가끔씩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커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어 분석 경로 보고서라고 그랬죠. 요거는 바로 광고 섹션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면 광고 섹션을 클릭해 보면 여기 보면 기어 분석 경로, 네이버 들어갔다가 나가고 구글 들어갔다가 나가고 카카오를 구입했을 때 그 경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어 분석 경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몇 %씩 기여했는지를 보는 게 기어 분석 모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흔히 말해서 직접 전환, 간접 전환이 바로 이 기어 분석 모델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기어 분석 경로 보고서를 보고 싶다. 어떻게 들어서 전환이 이루어졌다를 보고 싶으면 기어 분석 경로를 광고 섹션에 기어 분석 경로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광고 섹션이 얼마 전부터 구글 애즈와 연결하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사 광고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구글 애즈 계정을 만들고 뒤에 뭐에 구글 애즈 링크에서 클릭하고 지메일만 똑같이 로그인되면 바로 클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야지만 이 광고 섹션의 데이터들, 즉 직접 전환, 간접 전환, 기여도 이런 기여 경로 분석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구매 이력이 있는 사용자를 같이 비즈니스에 적합한 매개 변수에 따라 사용자를 분류하며 전자사이트에 새 잠재 고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말이 핵심이죠. 다음 중 예측 잠재 고객을 생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답은 30일 이내에 구매에 이력이 있는 사용자로 구성된 잠재 고객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10문제 중에 3문제가 틀렸네요. 제미나이로 시험 보면 안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답은 1번입니다. 여기 보면 새 잠재 고객을 만들려고 하는데 뭘 이용한다 그랬죠? 예측 잠재 고객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나머지는 지난 30일 이내에 구매한 이력, 시작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사람, 위시리스트에 추가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 전부 다 일종의 리타겟팅이나 지난 과거의 고객들을 타겟팅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예측으로 잠재 고객을 할 때는 앞으로 7일 이내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요게 바로 예측 잠재 고객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애널리틱스의 일반 계정은 모수가 적기 때문에 없고 구글 데모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예측 잠재 고객을 이용하려면 7일 이내에 1000개의 전환과 1000개의 비전환이 있어야지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데모 계정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 계정은 근데 권한 때문에 잠재 고객은 만들 수 없고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와 잠재 고객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그먼트에서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탐색에 가서 자, 아무 보고서 하나 열고요. 플러스 누르고 세그먼트를 눌러보면 여기 새 세그먼트 만들기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주고 하단에 보면 빠르게 시작하기라고 있고 예상 검색어라는 데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7일 이내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7일 이내에 앱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그리고 7일 이내에 첫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마지막으로
7일 내에 앱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은 구매자, 28일 동안의 상위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측 잠재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답은 즉 데이터만 충분하면 앞으로 7일 이내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를 구별해내겠다는 거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그 나머지는 예측이 아니라 일종의 리타겟팅 형태로 과거의 잠재 고객들을 다시 한번 타겟팅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이 1번입니다. 재미나이가 그래서 또 틀렸네요. 그래서 10문제 중에 3개가 틀렸네요. 제가 테스트할 때는 하나밖에 틀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틀리네요. 이게 무료 버전이라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재미나이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아무튼 결과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